발빠른 경제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연초에 올해 증시 전망하면서 제일 많이 나온 말이 공부하자였습니다. 작년 주식시장을 저는 희소식 민감장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올해는 뭔가 태클이 좀 맞는 느낌이 들어요. 이럴 때 대가의 조언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겠죠. 한국의 워런 버핏이라 불리시는 분입니다. 버핏, 피터 린치와 함께 한국에서 유일하게 세계 위대한 투자가 99인에 선정되신 분이죠.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의 강방천 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신간 내신 거 제가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참 회장님 하면 근데 사람들이 연관 검색어로 수면제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뭐 나쁜 의미는 아니고 그 한 방송에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주식을 사면 수면제를 먹어라. 그러죠. 예. 먹고 잊어버려라. 예, 예. 지금도 유효한가요? 그러면 예. 단 전제가 그 좋은 기업 또 좋은 펀드 네. 이 전제가 깔린다면은 아주 수면제가 필요합니다. 아, 수면제 저도 투자하고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 주식이 좋은 주식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식이란 그 단어하고 좋은 기업이란 단어하고 조금 그 같은 말인데 네. 주식하면서 기업하고의 그 매칭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그 뭔가 쿠팡 얘기가 네. 사실 뉴스 메인인데 매일 나를 깨우는 가치가 문 앞에 있었거든요. 택배 상자로. 그게 가치거든요. 삶의 가치. 우리 집 앞에도 있고 옆집 앞에도 있는 그 서비스. 늘 보였죠. 늘 보이는 그 서비스에 투자를 했어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게 상장이 안 됐다는 게 안타깝잖아요. 국내 시장에 상장이 안 되고 있었죠. 네. 오랫동안. 저는 우리 애기들한테 그 문 앞에 있는 쿠팡의 상자 박스를 보면서 야, 이 기업이 주주가 되고 싶다는 얘기를 늘 했거든요. 자녀분들한테요. 그렇죠. 아빠는 쿠팡이 어디 상장만 해봐. 이거 단숨에 살 거야 이렇게 그 상장되기 말씀하셨다고요. 전에도 조금 그 한 주라도 사고 싶은 욕망이 있었는데 아마도 거의 2, 3년 동안 그 주식을 접할 수 없었어. 그게 안타까울 뿐이지. 늘 우리가 생각하는 비법과 상식, 네. 소문, 의로 주식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목격되는 그 가치. 그게 바로 주식이라는 상황을 보면서 모든 사람은 주변에 네. 가치 있는 기업을 목격하고 있다. 다만 눈앞에 있는 가격으로 보니까 그 주식이 안 보이고. 가치 말고 가격을 보다 보니 예. 왼쪽 눈 오른쪽 눈 다 2.0, 2.0인데 예. 실제 그 주식의 가치는 우리가 감별을 못하고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군요. 그래서 늘 아침에 나를 깨우는 뭔가 있잖아요. 그것도 가치잖아요. 나를 깨우는 뭔가 있죠.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죠. 예. 포털 사이트 같은 것들 열어서 뭐 서비스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지금 가치 속에서 살고 있다. 다만 그게 바로 주식이라는 사실인데 주식은 별도의 어떤 그 유가증권으로만 보는 게 좀 한국 투자자의 좀 모습이 요즘 작년 들어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좀 달라졌는데 그래서 그 강방천의 관점이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그렇죠. 15년 만에 쓰신 책을 보면 여기서도 관점을 가지라고 말씀을 그렇죠. 하세요. 예, 예. 근데 이게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이 누진 다초점 랜드를 가지고 예, 예. 가까운 거 먼 거 잘 보면 좋은데 일반인들이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특히 개미들은 이번 주 주식시장 보면은 거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그러죠. 같잖아요. 예, 예. 떨어졌다 올랐다. 어제는 좀 괜찮았습니다만 오늘도 출발은 괜찮고요.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심지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심지와 관점을 동시에 득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야, 그래서 정말 어려운데 제가 이제 그 책의 제목도 관점이라는 얘기를 또 자기만의 관점 얘기거든요. 사실 제 책을 쓰면서도 이 책은 읽기만 하면 녹음기보다 못하다. 사실 저희 얘기를 가장 지금 잘 기억하는 친구는 녹음기거든요. 녹음기. 녹음기는 제 말투조차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냥 하지만 토시 하나 단어 그대로만 가지고 있으면 녹음기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근데 제 말이 메시지를 이해하고 의심한 자는 그 말의 의미를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 주식과 펀드를 떠나서 앞으로 그 살기 힘들다. 저는 자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사인데 제가 어렸을 때에는 자산 관리 필요 없었던 세상이 왜냐하면 금리가 15%
복리에다가 맡기기만 하면은 몇 년 지나면 원금 되던 그렇죠. 시절이었죠. 은행이 망해도 국가가 정부가 돈을 물어주는 역사 속에서 저는 살았기 때문에 사실 자산 관리는 의미가 없었던 세상인데 지금 1%의 금리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기예금으로도 안 가고 파킹 통장이라고 해서 저축은행에 잠깐 맡겨뒀다 꺼내더라고요. 그런다고. 그래서 지금은 자산 축적의 시대의 기초값은 자산 관리다. 자산 관리 기초값은 저는 주식과 펀드인데 이것을 놔두고서 자산 관리는 이루어지지 못한 세상으로 진짜 바뀌고 있다. 그런데 주식과 펀드가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어렵고 네. 지금 성공했다는 이유가 미래의 성공을 담보를 못해요. 지금 현재 작년에 많이 벌었던 친구가 앞으로 잘 벌까? 라는 것하고 네. 작년에 혹독한 손해를 본 친구가 오히려 미래에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작년에 웃었다고 지금도 웃고 있느냐 이건 알 수 없는 그렇죠. 거니까. 작년에 오히려 혹독한 실패를 맛보면서 더 많은 고민과 의심 속에서 관점을 세운 자가 미래에 오히려 성공 투자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왜냐하면 이게 가격을 보게 되면 오르면 좋게 보여요. 그렇죠. 떨어지면 나쁘게 보여요. 오르면 땡큐. 그렇죠? 떨어지면 슬퍼요. 예, 네. 만약에 쿠팡이 어제 상장했는데 만약에 10조가 됐다 하면 나쁘게 봤을 거예요. 그렇죠. 이럴 줄 알았어. 뭐 또 예, 이랬겠죠. 오르니까 다들 좋아해요. 그 가격 지향적인 구조 속에서 가치 지향적인 구조로 바뀌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은 오르면 좋게 보이고 떨어지면 싸게 보이는 것. 그게 이제 관점이 없어서 그렇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걸 가장 좋은 투자자는 관점을 갖고 떨어지면 살 줄 아는, 오르면 오히려 팔고 싶어 네. 팔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면서 그런 관점을 어떻게 학습하느냐 이 문제인데 네. 그 부분은 모든 사실과 현상을 의심해 보자. 의심. 그리고 남들과 달리 해석해 보자. 의심과 해석에서 답을 찾으셨는데 그래서 강 회장님은 여러 가지 뭐 주식의 산 증인이시기도 해요. IMF 외환위기 전후에 1년 10개월 만에 종잣돈 1억 원을 156억 원으로 불리셨어요. 당시 돈으로 156억 그렇죠. 원인 예. 거죠. 그리고 인터넷 세상이 막 열리던 무렵 그러니까 한 2000년대 초반일 텐데 90년대 후반에서 이때 저 기사 썼거든요. 어느 회사가 홈페이지 만들었다. 그런 그렇죠. 기사 쓰던 예, 시절인데 택배 회사 지분을 5% 이상 사서 이걸로 뭐 지금 어마어마하게 버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유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때 그래서 택배라는 거는 뭐 웬만하면 안 쓰던 사실 오늘 건데. 쿠팡 100조의 시대도 사실 택배를 기초값으로 20년 전의 역사가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때 당시 제 눈에 목격되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과 현상은 다 눈앞에 보여요. 다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의심하느냐. 그 속에서 이제 미래 세상을 염두에 두는 게 저희 이제 학습인데 그때 이제 제 눈에는 통신 판매. 네. 카탈로그 판매였죠. 네. 그때는 그 다음에 인터넷이 목격이 되기 시작했고 동영상 하나 봤는데도 엄청 시간이 걸렸잖아요. 다만 이제 그런 장애물은 기술과 과학에 의해서 극복될 것이라는 게 내 생각이에요. 전기차도 사실 5, 6년 전에는 꿈의 차였지만 지금은 현실이 됐잖아요. 전기차가 사실 저 국민학교 다닐 때는 그 상상 그림 그렇죠. 그리기에 나오던 네. 그런 차였어요. 그 날아다니는 차 이런 거랑 그렇습니다. 같이. 네. 그래서 그러한 상상과 해석, 의심이 만약에 여러 번 생각했을 경우 맞겠다 어느 정도 일리 있는데 하면 과학과 기술이 그걸 다 해결해 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상상으로 끝나고 언제 되겠어? 돼도 가격이 너무 비쌀 거야. 근데 가격적 저항과 기술적 저항은 과학과 기술이 다 해결해 준다는 게 저희 생각이거든요. 아 그럼 기술이 가격을 이기나요? 결국은 기술이 진보되면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죠. 기술과 과학은 결국은 뭐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그렇죠. 안 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촉매제 네.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똑같이 사실과 현상을 보면서 의심과 해석을 하지만은 많은 분들과의 차이점은 그분들은 혹시 가격이 너무 비싸서 되겠어? 또 과학과 기술의 저항이 있지 않겠어? 라는 속에서 접근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 낙관적 비례를 하는 편이죠. 그래서 그게 그냥 낙관이 아니고 수많은 그 정반합적 네. 충돌, 그러니까 현미경적 치밀한 시각과 망원경적 원대한 시각을 통해서 부딪혀 보는 거죠. 아, 이거 참 어렵네요. 현미경도 장착하고 망원경도 장착하고 오른쪽은 현미경, 그렇죠. 왼쪽은 망원경인데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증시 격언도 되게 많잖아요. 오른쪽 어깨까지 올라갔다가 머리 한번 찍고 왼쪽으로 내려오면 팔아라 등등 되게 많은데 지금 특히 이번 주 혹은 올해 들어서 나 작년에 평가 가치는 많이 올라갔는데 팔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지금 쭉쭉 내려가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매도 타이밍 이런 건 대체 어떻게 잡아야 하는 건가 그런 거 궁금하거든요. 그 망원경과 현미경으로 그 팁 좀 주세요. 야, 그 망원경과 현미경을 대도 저도 힘들어요. 그 강의사님도 힘드세요? 아니, 그러면 매도 타이밍 가격을 맞춘다는 것은 사실 너무 어려워. 그래서 네. 요즘 저는 많이 가격이 틀렸잖아요. 사실 IMF 때도 한 3년 후에 뭐 그때 그 IMF 저 주식 살 때가 네. 약 300포인트, 뭐 400포인트 주가 지수가. 그렇죠. 근데 뭐 3, 4년 후에나 뭐 그 700포인트, 800포인트 되지 않겠어라는 게 시장의 예상이었고 저도 그 주가 지수는 그렇게 예측했거든요. 근데 가격을 사실 실패했던 결과가 저는 돈을 벌게 만들었고 최근에도 어떤 프로 가서 작년 말이죠. 네. 내년에 3,000포인트 뚫을 것 같아요. 저 혼자 못 뚫는다고 했어요. 회장님 여기 자랑하러 나오신 건데 이렇게 못 맞췄던 거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 근데 아니에요? 사실 저는 투자가들이 가격을 보느냐 가치를 보느냐 속에서 네. 가치를 보는 습관을 해라. 또 하나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그리고 예측 가능한 것과 덜 예측 가능한 것에서 더 중요하고 더 예측 가능한 영역에 도전하자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주가 지수는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예측할 않아요? 수도 없어요. 3,000m로 아니 떨어지면 잠이 안 오는데요? 1,500포인트 가면 네. 1,300 간다, 1,100 간다, 1,000 간다 하고 3,000 가면 3,500, 4,000 간다는 게 늘 시장의 얘기예요. 증권사에서 자꾸 그렇게 쓰잖아요. 리포트. 증권에서 다 틀려요. 믿지 말고 진짜는 눈앞에 쿠팡처럼 네. 그것을 목격하고 그것과 함께하면 저는 매도 타임 걱정할 필요 없다. 사실 손에 매도 타임 못 잡히는 맞춰요. 누구도 못 맞히니까 첫째 좋은 기업을 사야 되고 네. 좋은 기업이라는 게 3년 4년 후에도 걱정되지 않을 주식. 당신이 아는 주식. 당신이 쓰는 주식. 쓰는 기업. 그렇죠? 아는 거 쓰는 거 늘어나는 거. 그렇죠. 아침에 그 핸드폰 보면서 시작되는 네. 그 기업. 또 머리 감으면서 쓰는 그 기업. 네. 그렇죠. 커피 마시면서 하는 그 기업. 그런 건 몇 개 사놓고 잠자는 거지. 네. 막 그 소문 듣고 비법 듣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복잡해서 안 돼요. 그래서 탈타임도 모르고 그래서 사놨는데 네. 그중에 많이 올랐다. 그럼 먼저 팔고 그런 거죠. 저도 사실 매도 타임 모르죠. 모르신다고 합니다.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근데 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주식 저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근데 종잣돈이 없어요. 돈이 있어야 투자할 거 아니에요. 비투도 하지 말라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도 안 뚫어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방법 없을까요? 글쎄 이제 비투는 해야 되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처럼 너무 이제 흥분할 때 모든 사람이 주식 얘기할 때는 오히려 빚을 하지 말고 오히려 남들이 막 주식 뭐 불안해하고 네. 공포스러울 때는 빚을 해다. 그러니까 저도 IMF 때 그 빚을 얻어서 주식을 했지만은 나쁠 때는 그러니까 오히려 주식 투자를 꺼려할 때 시장이 공포스러울 때는 오히려 그게 좋은 빚이고. 원래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어떻게 됐냐면 남들이 다 신나 보이면 환희에 사서 공포에 팔거든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때 또 빚을 얻어서까지. 그래서 지금은 빚을 얻어서 투자하지 않을 때고 지금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모든 사람들은 지금 퇴직연금이 있어요. 네. 퇴직연금이 사실은 한국에 250조 원? 근데 그게 보니까 거의 굴린다기보다 그냥 둔다. 그래서 그게 문제죠. 그렇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쌓아둔다. 퇴직연금 중에 약 250조 또 개인연금이 한 120조 총 370조 원의 연금 자산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떠들어 보면은 거의 90%가 예금과 채권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한 자산에 물론 이제 퇴직금이니까 안전해야 그렇죠. 되지만
저도 예전에 그 회사 그만둘 때 보니까 이거는 굴렸다기보다 그냥 뒀다. 방치했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금융회사에서 이 퇴직연금 우리 회사에 맡기세요 할 때는 굉장히 열심히 총무팀에 마케팅을 하는데 그다음에 끝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한 30년의 역사였어요. 그 결과 370조 원의 그 중요한 연금이 연금 중에 약 90% 넘는 돈이 주식과 채권과 확정금리 상품이라죠. 네. 그걸로 돼 있는데 오히려 자기 그런 연금을 오늘 당장이라도 회사 가서 오히려 그 빚이 아니니까 그런 네. 주식형으로 바꾸고 또 매월 또는 매 분기마다 적립이 되잖아요. 네. 저는 항상 좋은 주식 투자자는 좋은 기업을 나눠서 분산해서 분산은 두 가지 분산이에요. 펀드의 분산 또는 종목의 분산 겸 시기의 분산. 종목과 시간을 나눠라. 그렇죠. 시간. 근데 종목과 시간의 분산에 가장 어울리는 게 연금이에요. 연금은 한 번 거치식이 아니잖아요. 매 월급 받을 때마다 연금이 넣잖아요. 야금야금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네. 시기를 추정할 매도 타임을 추정할 필요 없어요. 복잡하게. 지금 설령 3,000포인트에 사서 2,500 하더라도 그때 또 싼 연금이 들어와서 주식을 사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빚을 얻어서 주식을 하기보다는 주식과 펀드는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은 때는 빚이 아니고 오히려 놀고 있는 그러니까 채권과 예금으로 놀고 있는 연금을 되돌아오면서 주식형 상품으로 바꿔달라는 요구를 회사한테 해달라라는 네. 게 지금 현재 투자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이 아닐까.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게 내가 지금 종잣돈이 없으면 직접 투자가 어려우니 연금으로 쌓이고 있는 요 퇴직금을 그렇죠. 주식형으로 투자 상품으로 바꿔달라고 얘기하라. 그렇죠. 이게 그게 오늘 할 가장 수 있는 중요해요. 첫 번째 액션 플랜인데 예. 회사에서 이걸로 바꿔달라고 하면 왜 그만두려고? 퇴직할까봐 걱정할까 이런 생각 좀 드네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과거에 저는 오래전부터 이제 투자형 상품을 했는데 사실 왜 사람들이 주식 채권을 연 1% 않는 상품을 가지고 그렇게 할까? 저는 저게 참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네. 네. 작년에 어쨌든 동학개미가 사상 처음으로 성공적인 투자의 맛을 봤잖아요. 그 성공 투자의 맛 그러니까 주식이 참 지혜로운 거구나. 단 쌀 때 사니까. 네. 좋은 것을 산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저는 최근 보니까 그 동학개미들이 많은 유튜브 활동 그런 정보에 대한 이제 비대칭성을 해소한 네. 통로가 많이 생겼잖아요. 과거처럼 소문에 익숙한 구조가 아니고 그렇죠. 그나마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획득 정도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것 때문인지 작년 그 성공했던 투자 경험이 저는 미래의 연금 자산에 굉장히 중요한 촉매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뭐 인플레이션이 되느냐 또 그것 때문에 금리가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속에서 시장이 굉장히 많은 그 불안해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투자를 멈추지 말라. 다만 빚을 통한 투자가 아니고 놀고 있는 연금 자산에 대한 리밸런싱을 통해서 투자적을 세우게 되면 아주 깔끔하다. 왜? 설령 2천, 3천, 2천 가더라도 그때 또 연금이 들어오니까. 네. 그렇죠. 오히려 저는 연금 자산을 했는데 3천에서 3,500 바로 가는 게 더 문제죠. 오히려 떨어질 걸 기다려라. 일단 뚝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집 좁다고 집 당장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끌어서 집 바꿀 생각하지 말고 있는 쇼파 정리하고 가구 재배치해라. 정말 중요한 얘기야. 네. 맞습니다. 그렇게. 가구 재배치부터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팬들이 엄청 많으시네요. 문자가 막 스미스 리님. 오 방천이 형 반갑습니다. 아는 분인가 봐요. 그래요. 스미스 리. 예. KR2087님 매도 시점을 자기가 생각하는 가격만큼 도달하면 파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시점이 되면 계속 하락하니까 본전만 되면 매도. 주식으로 돈 벌기 어려워요. 이게 항상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별 하나 나무 네그루님 가치라. 그럼 이제 사람을 위한 지구를 생각하는 기업을 찾으면 되는 건가요? 철학적인 분이네요. 엔돌핀님 연금 굴리다가 퇴직금 마이너스 될까 봐 후덜덜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 수는 있지만 네. 좋은 기업 사실 주식의 본질은 변동성이 심하거든요. 네. 항상 늘 바뀌어요. 뭐 아무리 좋은 삼성전자도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 장기적으로 보면 오르게 돼 있어요. 좋은 기업은. 시간이 사실 보약 같은 게 네. 좋은 기업한테는 보약인데 나쁜 기업은 사약이에요. 시간이. 근데 연금은 왜 얘가 연금은 매월
매년 돈이 들어오니까 네. 그 보약 같은 그 시간을 활용하면 주식 갖고 있는 위험이 결코 위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좋은 기업을 보는 눈을 일단 키우고 그 눈을 키우려면 세상만사 돌아가는데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네. 거기에 시간이라는 보약을 주면 부자 되는 거예요. 그렇죠, 되죠. 다만 거기에 너무 힘을 쏟다 보면 잠도 못 자고 그러잖아요. 또 너무 힘을 쏟고 있어요. 잠 못 자 주식 사면 안 되겠지만은. 네, 지금 그래서 아마 화장실에서 이거 듣고 계신 분 되게 많을걸요. 네. 그 시총 확인하면서.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그 학습하고 맞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또 해도 네. 야 나는 뭐 현실이 더 중요하고 사실관계가 중요하지 의심과 해석은 나랑 맞지 않다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경우는 또 펀드를 활용하면 되니까 꼭 지금 이 세상은 그 선택권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가 네. 직접 해도 되고 또 펀드를 해도 되고 펀드도 패시브 펀드를 해도 되고 액티브도 해도 되고 수많은 이제 선택권이 있으니까 일단 해보시고 정말 자기가 맞지 않다 이거는 네. 내가 직접 하기에는 그럼 다른 대안을 찾아서 해야 되고 다만 앞으로 주식과 펀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세상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아,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짧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셔서 쿠팡 주식 서학개미로 사셨는지 그 얘기도 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어떤 펀드 사면 좋을지 이런 것들도 팁을 좀 주시면 좋을 텐데요. 대한민국의 가치 투자 대가입니다. 요즘 주식 때문에 맘고생하는 사람 참 많은데 우리 개미들 형님 테라피 좀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회장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한번 꼭 다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일요일 밤 9시에 클럽하우스에서 만나려고 하는데요. 썬데이 발전소 아무나 들어와서 아무 고민 얘기나 하셔도 됩니다. 뭐 증시 얘기도 하셔도 좋고요. 관심 있는 분들 이번 주 일요일 9시 SNS 클럽하우스에서 썬데이 발전소에서 다시 만나요.